부동산만 사면 무조건 돈 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과거 주변 지인이 아파트를 샀다가 몇 년 만에 가격이 2배, 3배 뛰었다는 성공담도 흔했죠. 실제로 2017년 3월 약 18억 7천만 원에 거래되던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는 불과 2년 반 만에 34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서민들 사이엔 역시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그렇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던 시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또 올랐고 2000년대 이후 서울 집값 그래프는 미국의 S&P 500 주가지수만큼이나 꾸준히 우상향해 왔다고 할 정도입니다. 집 한 채만 잘 사두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환상이 사회 전반에 퍼진 배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기록적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수많은 가정의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5%에서 4.24%로 뛰어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그 결과 감당 못할 빚을 진 영끌족 일부는 집을 차압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해에만 10만 5,6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하며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만 사면 편하게 돈 벌 줄 알았던 이들은 매달 불어나는 이자, 고지서 앞에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정책 강화도 투자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여러 채 집을 가진 이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게다가 기대했던 임대 수익도 막상 현실에서는 불확실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일 것 같던 상가에 공실이 생기고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세입자를 못 구해 빈집으로 남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8,920가구나 쌓였고 이 중 76%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준공됐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집들이 2만 5천 가구가 넘게 발생하며 11년 7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는데 그 80% 이상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늘 오르는 안전자산이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공실과 미분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또 유동성 문제를 내포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급하면 바로 팔아 현금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사정이 급박해도 원하는 때에 쉽게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식으면 매수자가 자취를 감춰 거래 자체가 실종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2022년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는 약 26만 건에 그쳐 사상 처음 연간 거래 50만 건에 못 미칠 전망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몇 달간 매수 문의 한 통 없던 집주인들의 하소연이 뉴스에 나왔고 급매로 내놓아도 안 팔린다는 말이 현실이 된 시기였습니다. 꿈꾸던 장밋빛 수익과 달리 막상 부동산을 손에 쥐고 보니 발이 묶이는 현실의 벽에 많은 이들이 부딪힌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내재된 숨은 위험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0.8도 안 되는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며 머지않아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9년을 전후해 총인구뿐 아니라 총가구 수마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40년께부터는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집값이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2040년 전국 주택 중 9.1%에 달하는 239만 호가 빈집으로 남아돌 것이고 2050년엔 그 비율이 13%의 324만 호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도 나왔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집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 영원히 오를 거란 믿음이 인구 절벽 앞에선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 양극화도 숨은 위험 요인입니다. 인구 감소는 특히 지방소도시와 농촌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130곳이 현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젊은이가 떠난 지방 도시들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부동산 수요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 원, 2억 원을 논하며 뜨겁지만 다른 한쪽 지방에서는 집이 남아돌아 미분양이 산처럼 쌓이고 가격이 끝없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주택시장은 하락 행진이 계속돼
2023년에서 24년 들어 지방 아파트 값은 매주 0.05% 안팎씩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대구의 경우 77주 연속 가격이 하락하는 기록을 세웠고 지방 곳곳에서 집값이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의 81.8%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마저 줄어드는 지방의 주택은 팔리지도 빌려지지도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변화무쌍함도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 한마디에 순식간에 판세가 뒤바뀌는 모습을 반복해왔습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다가 반대로 가격이 뛰면 투기 억제를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하듯 계속되어 온 것이죠. 이런 단기 처방식 대응은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되고 시장의 혼란만 키워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투기적 기대를 부추기거나 섣부른 투매를 유발해 불안정성을 키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 잘못된 신호를 읽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롤러코스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글로벌 변수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내 요인만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국제금리와 경기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가 찾아오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집값이 한때 주춤했고 최근에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겪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나 국제 금융 위기가 닥치면 시중 자금이 급속히 얼어붙어 부동산 역시 예외 없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이 설령 단단해 보이더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 앞에서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IMF 회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례들이 말해줍니다. 결국 부동산은 국내 정책 리스크와 더불어 국제 거시경제 리스크까지 모두 짊어진 생각보다 위험 변수가 많은 자산인 것입니다. 부동산은 과연 안전자산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동산은 결코 안전한 울타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큰 투자 자산에 가깝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닙니다. 집값은 오를 때도 있지만 금리와 경기, 인구 구조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한때는 가장 수익률 좋은 투자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크고 작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 안목으로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할 때입니다. 눈앞의 폭등 신화에 휩쓸려 우린 투자를 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흔히 재테크에서 100-나이 공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달리 가져가라는 뜻인데요. 이를테면 30세라면 전체 자산 중 70%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으로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라는 원칙입니다. 이처럼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운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전 재산을 거는 대신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금이든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어느 한쪽 시장이 어려움을 겪어도 전체 자산을 지킬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할 때도 혹시 안 된다면 어떻게 하지? 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아니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최악의 경우 금리가 더 뛰어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받아야 합니다. 노후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부동산 임대 수익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금융자산 등 다양한 소득원을 갖추어 놓아야 예기치 못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분명 우리 삶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결코 불패의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타 투자 자산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공부와 대비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그 이면의 위험까지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달콤한 이익만 쫓기보다는 길게 보고 멀리 내다보는 투자 안목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시장의 출렁임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